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런 방식으로는 부자가 되기는커녕 수시로 현타를 맞으면서 결국 부자가 되는데도 실패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는 것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좋은 방법이지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자기 목 이상의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했다. 네가 $1000를 저축하고 싶다고 치자. 하지만 정부는 거기서 일찌감치 그들 몫을 세금으로 떼어갈 거야. 따라서 $1000를 저축하고 싶다면 넌 $1300를 벌어야 돼. 그 $1000도 인플레이션에 의해 매년 가치가 떨어질 거야. 얼마 안 되는 이자도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깎여 나갈 거고, 예를 들어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율이 5%인데 인플레이션이 4%고 세금이 이자의 30%라면 넌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거다. 둘째,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는 이들은 대개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위험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투자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셋째,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전의 다른 면, 즉 돈이 차고 넘치는 세상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존재하는 세상의 돈이란 자신의 봉급이 전부일 뿐이다. 일단 세금, 첫 번째. 그냥 열심히 저축만 해서 돈 벌기 어려운 이유. 그 첫 번째가 세금인데, 세금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왜 흔히 얘기하는 원천징수. 그 말을 사람들이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더라고요. 이 원천징수라는 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뭐냐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기 전에 중간에 인터셉트 한다 이거예요. 정부에서 다 가져가지. 정부에서. 세금으로.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 월급쟁이 때도 그랬고요. 직장 다닐 때는 그게 당연한 거고요. 모두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회사를 나갔잖아요. 이제 개인 사업자, 임대 사업자를 하니까 개인 사업자잖아요. 저는 돈을 다 쓰고 마지막에 세금 내요. 기요사키가 이 전작에서, 그러니까 이게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기요사키가 썼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다른 책에도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기업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번다, 쓴다, 낸다. 근데 일반 월급쟁이들은 번다, 낸다, 나머지를 쓴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왜? 복리 효과니까. 30년 동안 만약에 중간에 쓰는 거를 먼저 더군다나 그걸 재투자로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리 효과가 말도 못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월급쟁이들이 돈을 모으는 구조에서 이미 그냥 먼저 한번 뜯기고 남는 걸 받는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사업자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훨씬 더 유리하게 돈을 굴려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2번째하고 3번째인데, 전 이거 2개는 결과적으로는 약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 게, 2번째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의 투자는 위험해라고 생각한다는 맞아. 거죠. 그죠? 그리고 3번째는 그 사람들은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봉급으로만 돈을 벌 수 있는 거 말고 나머지 세상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뒷면이 있어요. 그거를 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투자는 위험해 라고 생각하니까 시도를 안 하고, 시도를 안 하다 보니까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세계를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2개, 이거 결국에 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보면서 또 되게 많이 느꼈던 게, 꼭 소개해드려야겠다 이거 생각했던 게, 이제 좋은 책이 나오면 저는 이제 그 책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 검색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책이고 지금도 되거든요. 지금도 통하는 책이에요. 그 책은. 저는 알아요, 그걸. 근데 어떤 분이 인플루언서, 네이버 인플루언서신데 그 서평 쓰시는 분이 그 책을 서평을 막 써놓은 거예요. 그 서평을 썼는데 서평 내용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거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지금은 안 통한다. 지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 보면서 이거 라떼는 말이야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안 된다. 이 책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별 도움 안 된다. 별 도움 안 된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닥 큰 도움 안 된다.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거는 그 포스팅 댓글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시간 낭비 안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써 있다는 거죠. 나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답답함을 넘어 거의 약간 무력감을 느꼈어. 내가 유튜브를 1년 넘게 했는데 이런 걸 알려주고 싶어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만 보면은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앞에가 이렇게 있고 여긴 돈이 내 월급밖에 없어. 10,000원짜리 10장이 있어 여기는. 근데 요렇게 고개 빼가지고 요렇게만 보면 뒤에 돈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 지금.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막 말아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로 와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거 되지 않냐고. 그거 보면서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안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세계, 누가 몇 년 동안 몇십억을 벌었다 이런 거 들으면서 반신반의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했던 방식을 볼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느낀 건데, 그리고 완전히 제 경험인데, 옛날에는 제가 돈을 번다고 딱 머릿속에 그리잖아요. 투자하기 전에는 그 함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함수는 그리고 그러니까 일자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 함수는 어떤 공식을 따르냐면 월급 빼기 지출 곱하기 12.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받고 200만 원 쓴다. 매달 100만 원 남는다. 그럼 나는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은 1200이야. 그리고 그게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일자로만.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실제로 돈은 어떻게 벌리냐면 이렇게 벌려요. 이차 함수처럼. 네. 근데 이렇게 벌린다는 거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마음 때문에? 투자는 위험한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제 책 있잖아요.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인물들의 그 좋은 글귀를 넣어놨어요. 거기에 로버트 기요사키 있어요. 그 로버트 기요사키 문구가 뭐였냐면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다. 투자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 문구를 넣어놨어요. 그 정도로 이게 제 인생을 많이 바꿨거든요. 이 사고방식이. 네네. 그래서 이거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코크님 어땠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저희 부모님이죠. 저희 엄마를 보면서 이걸 또 많이 느꼈어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 되게 일도 되게 열심히 하셨고 정말 젊었을 때부터 혼자 애들 키우시면서 안 해본 일 없이 엄청 열심히 사셨단 말이에요. 진짜 완전 저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엄청 절약하시고 되게 부지런하셔가지고 막 그때 꽁짓돈 이렇게 막 모으셔가지고 조금씩 물론 약간 생활이 나아지긴 했어요. 나아지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뭐 힘듦이 없다거나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여전히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힘들어 하셨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은 저축밖에 없었고 맞아. 배운 게 그거밖에 맞아. 없었고 주변에서도 투자나 이런 거를 뭐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그냥 근로로 벌어서 그냥 저축하는 거고 내가 좀 더 나아지려면 더 아껴 쓰고 아니면 몸을 더 써가지고 더 많이 벌어서 그걸 더 이렇게 저축을 그래야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만 하시고 정말 뭐 안 한 일 없으시고 정말 70대까지 지금도 현재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작년에 엄마 이제 집을 이제 이렇게 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시고 말씀드렸잖아요. 70대가 되셔서 자본주의에 눈을 뜨셨다고 집값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 보고 아주 약간 허무해도 하시더라고요. 허무하지. 내가 그동안 정말 아껴서 모은 게 지금 얼마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넣었을 뿐인데 이게 진짜 단기간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도 있긴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있니? 하면서 본인 인생에서 내 명의로 된 집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이렇게 모아서는 절대 집을 못 사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또 내 자산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도 이제서야 그 동전의 다른 면을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그 다른 면을 보시게 된 거죠. 우리 엄마도 그래.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의 90%는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90% 그럴 거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내용, 나이님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은 그러니까 월급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사실은 나중에 세금 비율이 되게 커져요. 엄청 커지죠. 1억까지는 맞아요. 1억까지는 뭐 건보료랑 합치면 30% 돼요.
근데 그 이상 가면은 거의 4, 장난이 50%까지 아니에요. 올라가죠.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그러면 거의 버는 거 절반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되게 뿔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쌍펀치, 양손으로 싸워요. 그렇죠. 하나는 근로소득, 오른쪽은 자본소득. 이 두 가지로 싸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잼만 날리고 있어. 왜 그러냐? 여기 나온 두 번째 때문에. 맞아. 투자는 위험해. 내가 펀드 은행원이 해서 해봤거든. 망했어. 망했어. 나 집 투자 해봤어. 근데 망했어. 근데 이런 내가 막연하게 투자가 위험하다는 선입견이나 두려움 때문에 이 뒤에 정말 많은 그 기회와 기회를- 부가 있는데 나인님이 그 얘기했던 그런 많은 것들. 근데 해봤어. 근데 그거 잘 모르고. 네. 나 옛날 해봤는데 망했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이 방송 전편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시간 투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내가 잘 모르고 투자하니까. 모든 투자의 가장 위험한 거는 잘 모르고 투자함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근로소득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꽉 차면은 나라에서 다 가져가 원천 기수로. 월급쟁이는 숙명이야. 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양펀치로 싸워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아신 거지. 네. 코코님 어머님도 그렇죠. 그동안 내가 정말 아껴가지고 네. 막 자식들 뭐 사주는 것도 못하면서도 아마 지금도 이 방송 보시면 많이 그럴 거야. 그럼요. 막 아껴가지고 내 아들한테도 뭐 이렇게 치킨 살 때도 되게 막 계약하고 여러 가지로.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조금 내가 이 세상의 이면에 충분히 돈 벌 기회가 많다. 사실 우리 채널도 마찬가지고 요새 이런 경제 채널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잘 보면서 어디에 기회가 있지? 라고 하면서 내 돈을 어디다 놔둬야 되지? 사실 코코님 어머님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안타까운 게 30년 동안 모아가지고 5천을 모았는데 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1년 만에 이렇게 5천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근데 똑같이 돈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 사면 세금 다 내면 뭐가 남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나 진짜 부여잡을 라이브 때 그 네. 댓글 보고 아침에 오면서 거꾸로 속더라고. 야, 사람들이 진짜 선입견이 장난 아니구나. 이게 진짜 저도 그래서 아까 진짜 이 뇌구조, 네. 진짜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이 벽,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기요사키가 30년 전에 빡쳐서 쓴 책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러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사실은.